선별 문제 리스트를 받으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나형 핵심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편집한 교재는 저작권 때문에 파일을 올려드리진 못하고요. 이 문제 리스트만 블로그에다가 올려두고 그 링크를 유튜브 본문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고른 기준은요.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걸 골랐다기보다는 배울 게 있는 것들, 챙길 것이 있는 문제들을 좀 골랐고요. 그리고 이제 독특하거나 조금 새로운 것들도 이제 골라서 내지는 어려운 것들도 골라놨습니다. 자, 배울 게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특강 핵심 정리에서 이미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은 빼고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가 나오면 진수 조건 범위를 먼저 그냥 쓰고 시작하세요. 그것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이거 잠깐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로그 안에 있는 진수끼리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f 더하기 2가 자, 여기 분모 있는 거 넘기시면 f제곱 빼기 2f 더하기 4죠. 자, 이게 f 곱하기 g제곱 더하기 8 얘랑 이제 같으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러면 f 세제곱 더하기 8이랑 여기 더하기 8이 이제 지워지면서 f를 자 지워주면 되는데, 자, 인수분해 할게요. f로 묶으면 f제곱이랑 g제곱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가 0이거나 f가 g랑 같거나 f가 마이너스 g, x축 대칭한 거랑 같으면 되는데, 이때 여기 f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조건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f랑 g가 같은데 여기 x가 6일 때는 f가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물론 이쪽도 0보다 크다는 걸 원래는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저희가 이게 0보다 크다를 따졌으면 얘가 이제 양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완전제곱식 변형을 보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고,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았을 때 오른쪽도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 진수가 0보다 큰 것만 따지면 오른쪽은 자동적으로 0보다 큰 것만 답이 골라질 겁니다. 자, 원뿔의 전개도는 중학교 이후에 너무 안 한 지 오래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원뿔 있을 때 얘를 펴서 전개도를 하시면 그 부채꼴에다가 원이 붙은 모양이 나오는데, 밑면의 둘레가 이제 얘가 되는 거고 얘랑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절대값 x가 나오면 얘를 제곱해서 x제곱이랑 같다 이쪽으로 많이 변형을 하는데요. 반대로 변형을 하는 게 편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면 사인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곱이랑 루트를 없앨 때 절대값 붙이면서 없애시면 되겠죠.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사인 제곱을 절대값 붙인 거에 제곱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변형할 때가 더 유용할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각 하나에 대해서 코사인을 2번 돌릴 때가 꽤 자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1이고 루트 6 그리고 3대 1이라고 했죠. 여기가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a 놓으시고 3a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 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을 2번 돌리면 작은 삼각형에서 한 번, 큰 삼각형에서 한 번 돌릴 건데, 작은 삼각형에선 이 AA1에 대해서 직접 돌리셔도 되고, 이렇게 직각하면은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하시면 작은 삼각형에선 A분의 2분의 1이니까 2A분의 1이고, 큰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을 돌리시면 2 곱하기 1 곱하기 4A 그리고 1제곱 4A 제곱에서 루트 6제곱 빼는 거,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A가 나오겠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반지름 길이가 R로 동일하고요.
여기 이제 세타라고 하시면은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한번,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한번 돌리시면은 R이 나올 겁니다. 이런 테크닉이 자주 쓰인다는 거를 한번 챙겨 두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있을 때 여기 이제 x가 등차 수열이면은 x좌표가 등차 수열이면 빨간색 길이가 같겠죠? 그걸 여기 대입했을 때 여기 y가 커지는 것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뭐 확인을 하실 때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x 자리에 등차 수열이 들어가면은 1차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n에 관한 1차식. 자, 그러면은 자, 이 a는 기울기고 이건 첫 번째 항 a1을 말하는 거고요. a배를 하는데 a가 0이 아닐 때 a배하고 b를 더하면 당연히 얘도 1차식이 되겠죠. n에 관해서. 그래서 등차 수열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원에 관한 성질들 중학교 때 배운 거 다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현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현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이 있을 때, 자, 여기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개만 더 하자면 접선 있고 현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의 제곱이다. 이거를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점화식이라고 부르던 그 일반항을 얘를 이제 점화식이라고 불렀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찾는 테크닉들을 배웠었는데 요즘은 교과서에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등차랑 등비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직접 대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쉬운 게 A1을 줬기 때문에 차례차례 그냥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그 예비 수능 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년부터 이제 가나형 말고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거 예비 수능 문항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수열 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줬는데 A1을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A5랑 A8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 A1이 뭘까요? 내지는 A1으로 가능한 것들의 합은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찾아가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어떤 식으로 저는 했냐면 A1을 미지수로 놓고 그 다음에 A2로 가능한 게 뭐 두 가지 가능하네 이렇게 수용도를 그리면서 조건에 맞는 것만 남겨두고 결국 A5나 A8이 문제에서 준 거랑 일치하게끔 이렇게 수용도에서 살아남네 막 이렇게 골라내는 식으로 보통 풀면 되고요. 근데 문제에 따라 다른데 이 스타트를 A1으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다른 걸로 할 때가 좋을 때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를 줬으니까 이웃한 거 두 개를 준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무조건 뭐 A1부터 찾는 게 좋아, A6부터 찾는 게 좋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웃한 거 두 개 찾으면 게임이 끝나네 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A5랑 A8을 줬어요. 그럼 이웃한 거 두 개 찾을 때 A1, A2를 찾는 게 쉽겠어요? A5, A6을 찾는 게 쉽겠어요? 지금 5랑 8을 줬으니까 이 사이에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A6이랑 A7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5나 A6에서 출발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A5에서 출발해서 A6으로 가는 게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다 이렇게 써보는 거겠죠. 그래서 A8이 우리가 주어졌으니까 이 문제는 A1보다 A5에서 출발하시는 게 이제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문제들은 첫 번째 항 주고 뒤에 거 찾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이제 뒤쪽에 이렇게 뭔가 주고 역으로 추적을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항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할지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학적 귀납법 문제인데요. 수학적 귀납법은 사실 올바른 공부법은 여기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통째로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있어야 올바른 공부법이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에서 이제 빈칸만 메꾼다라는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통 위아래 등식을 비교하시면서 빈칸을 채우시면 되는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 과정 전반을 좀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을 때도 있는데 저는 뭐라 해야 될까, 뭔가 꼼수를 알면은 그것만 하는 건 정말 꼼수만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서 올바르게 평소에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증명을 통째로 빈칸이랑 상관없이 전체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도 시험 때 그냥 시험 때 난 올바르게 공부했는데 그날따라 빈칸을 못 채우겠는데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 문제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이 발문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F7을 물었어요. 그러면 F는 가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쉬워요. 이걸 비교해서 가를 메꾸시면 되는데 그날따라 그게 잘 안 된다 하면은 F7이니까 M에다가 그냥 위아래식에다가 7을 대입한 채로 가에 들어갈 원래는 문자인데 7을 대입했을 때 가에 들어갈 숫자를 어쨌든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하자면 평소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험 때 진짜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풀리면 좋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 비율 관계는 가끔씩 이게 엄청 계산 과정에서 파워풀하게 쓸 때가 있어요. 이걸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니에요. 다 계산을 좀 돌아가면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면은 너무 계산이 파워풀하게 단축될 때가 있어서요.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평행한 두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점이 이제 생기죠. 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생겼고 접점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그때 3차 함수는 여기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요. 파란색에 대해서 얘를 180도 돌리면 일치하게 되거든요. 이 점을 찾는 방법은 이제 극대와 극소의 중점으로 찾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접점은 지금 극대나 극소는 아니겠죠. 근데 이거 두 개의 중점으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변곡점을 안 배우는 거 알긴 아는데 이 3차 함수를 f라 했을 때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무튼 그러면 이제 자주 쓰는 성질은 뭐냐면 이 대칭이 되는 점 있죠. 얘를 기준으로 여기랑 이 접점 그리고 여기 교점 접점 교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네 개의 길이가 1대 1대 1로 모두 같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평행하게 점대칭이 되는 점을 이제 진하게 이제 그으면 여기 길이도 반띵이 되겠고요. 자, 얘가 교점을 진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아시면 점들의 좌표를 찾을 때 엄청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 좌표를 알아요. 그때 여기 좌표를 찾고 싶다. 여기 좌표를 찾고 싶을 때 계산을 안 하고 바로 이게 여기서 2대 1이 되겠죠. 그런 거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얘만 간단하게 18번 밑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3차 함수는 x제곱 빼기 3t제곱에 x를 곱한 거라서 x축과의 교점이 0이랑 뿔마 루트 3t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렇게 되고 내려간 부분 접어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 3t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0부터 1까지의 최대값을 mt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t가 지금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좀 문제를 원래 나눠서 푸시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0부터 출발해서 최대값을 찾으면 점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t가 얘보다 오른쪽에 갔어요. 그러면 그땐 최대값 이거 그대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제 여기에 x좌표가 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접어 올려지기 전에는 극소였죠. 극소를 구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랑 원래함수랑 같아지는 x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미분도 해야 되고 미분해서 극소 갖는 x값을 구해서 원래함수에 대입하고 그거랑 원래함수랑 같아지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편하냐면 이게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겠죠. 아니다. 이쪽이 아니고요. 원래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만들어주면은 자,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색깔을 자, 여기랑 여기랑 보시면은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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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된다는 거죠.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게 2대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미분에서 0되는 지점을 찾아주면요. 3x제곱 빼기 3t제곱이니까 여기가 뿔마 t예요. 뿔마 t.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t, 0, t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2t겠죠. 여기서 t씩 커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x좌표를 여기서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fa가 이제 0이면은 a를 근으로 갖는다. 그리고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fa랑 f'a가 0이면 x는 a가 중근이 되는 거고 제곱이 인수가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식 세울 때 그리고 해석할 때 잘 써먹으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왼쪽 조건이 주어졌을 때 중근이나 뭐 3중근, 4중근이 될 수도 있고요. 그에 맞춰서 여기 차수가 높아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4차인데 자, 이게 0이니까 x 플러스 2가 제곱한 게 인수로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인수로 있는데 최고차 한 개수도 줬으니까 보자마자 f를 이제 식으로 찾아주실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대칭하고 점대칭 함수는 이 식을 보고 바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만 확인을 해보면요. 선대칭 한번 봐볼게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x만큼 더한 거, 뺀 거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되고 x 대신에 a 빼기 x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둘 다 보시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구나 이거를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생각해보면요. 자, 이게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 점을 a, b에서 대칭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똑같이 a에서 x만큼 더하고 뺀 거를 생각하시면 얘는 a 플러스 x를 대입한 게 될 거고 얘는 f에다가 a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게 되겠죠. 그러면 이 y값의 평균이 b가 되는 거니까 더해서 2b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f a 마이너스 x 더하기 f a 플러스 x가 2b네. 내지는 마찬가지로 a 빼기 b를 x에다가 a 빼기 b가 아니라 a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신다면
자,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을 봤을 때 이게 a, b의 대칭인 함수구나, 이거를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함수랑 기함수란 용어를 교과서에서 쓰진 않는데요. 우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냥 저는 편하게 우함수, 기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함수, 기함수는 좀 전에 했던 선대칭, 점대칭의 특수한 케이스죠. x는 0에 대한 대칭이 우함수, 0, 0에 대한 대칭이 이제 기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식은 우함수 먼저 해볼게요. 우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가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x 앞에 f-x라 썼을 때 마이너스가 죽는 게 우함수고, 대표적인 함수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다항식의 짝수차 제곱들, 그리고 그것들의 합,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면 우함수가 되겠죠. 내지는 상수함수도 짝수차로 쳐줍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코사인이나 절대값 x도 되겠습니다. 관련된 성질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뭐 증명을 제대로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합시다. 자, 똑같이 x만큼 오른쪽으로 x, 왼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 이 그림이 좌우가 거울처럼 대칭이니까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는 똑같은 만큼 듭한데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부호가 반대라서, 자,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f'x는 뭐냐면 f가 우함수일 때 f'은 기함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미분해서 기함수면 적분해서도 기함수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게 기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뒤에 이제 상수가 붙어요. 그래서 적분할 땐 적분 상수가 붙어버려서 얘는 기함수가 안 돼요. 안 되고, 기함수는 0,0의 대칭인데 얘는 0,c 대칭, 이런 게 됩니다. 무튼 미분해서 기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만약에 기함수예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f-x라 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함수는 홀수차 다항식들, 홀수차만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3차인데 이렇게 짝수가 섞여 있으면 안 되고요. 홀수차끼리만 있는 거가 이제 기함수가 되겠고, 사인이나 탄젠트도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x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치면은 이때는, 자, 이게 180도 회전하면 그래프 자체가 겹쳐지니까 접선도 겹쳐지겠죠. 그럼 기울기가 똑같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랑 x를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같을 거고, 쉽게 말해서 도함수가 우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함수를 적분했을 때는 우함수가 되는 게 얘는 맞아요. 얘는 안 되고 얘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함수나 기함수끼리 곱할 때 어떻게 되는지, 우함수나 그 기함수를 곱했을 때 우함수나 기함수가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함수끼리 곱하면 우함수가 되고요. 기함수끼리 곱해도 우함수가 돼요.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됩니다. 약간 양수, 음수 곱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왜 그런지는 예시를 일단 들어주자면, 그냥 짝수차끼리, 우함수니까 짝수차끼리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짝수차가 나오니까 우함수겠네. 그리고 짝수차랑 홀수차를 곱한다 생각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 2차, 3차 곱하면 5차니까 기함수 되는 거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예시로 이해를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제대로 이제 얘만 이제 증명을 한다 쳐보면 f가 우함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g가 기함수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죽고 얘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한 함수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여기 x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함수 전체로 봤을 때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게 이제 기함수라는 거죠.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윗끝 아래끝이 저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윗끝 아래끝이 둘 다 숫자일 때는 이거 이제 그냥 k로 치환하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그대로 fx 나오죠. 근데 이 테크닉을 쓸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적분하는 변수가 지금 t죠. 적분하는 변수가 t면은 이제 요 안에 있는 게 t에 관한 식만 있어야지 얘를 이제 미분했을 때 그대로 t를 x로 바꾼 그 식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x로 미분할 건데 x가 들어있죠. 근데 적분은 t로 할 거죠. 그럼 x는 인테그랄 밖으로 나오게끔 분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부터 x까지 x제곱 이거 전개할게요. ft dt 빼기 1부터 x까지 t제곱 ft dt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그러면 얘는 지금 t로 적분하고 전체 x로 미분할 건데 여기 t에 관한 식만 있으니까 된 거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t로 적분할 땐 x를 상수처럼 생각해서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인테그랄 안에 이제 x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통째로 x로 미분한다 치면은 얘는 이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뒤에 걸 미분할 때 이제 그냥 그대로 fx가 나온다는 거고요. 얘도 미분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생각해서 x제곱 fx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를 인테그랄 밖으로 꺼내줄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물건을 어디 담든 물건을 사람한테 나눠주든 뭔가 같은 거랑 다른 거일 때가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항상 보던 상황이 아니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냥 사과 4개를 접시 3개에 담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과가 서로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다른 거인 상황도 있고 접시가 서로 같은 상황도 있고 다른 상황도 있어요. 그럼 총 4가지 상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둘 다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사과가 같은데 서로 같은 접시에 담는 거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사과가 서로 다른데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다른 거를 다른 거에 담을 때 같은 거를 다른 거에 담을 때 다른 거를 같은 거에 담을 때 같은 거를 같은 거에 담을 때를 한번 다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다른 거를 다른 거에 담는 거니까 사과 4명한테 몇 번 접시에 들어갈래? 하면 3가지 선택지가 4명한테 있는 거니까 3의 4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사과 4개를 서로 다른 접시 3개에 이제 넣는다 라고 하면은 접시가 1, 2, 3번인데 1, 2, 3번을 총 4번 뽑으면 되겠죠. 중복해서. 이게 저희가 가장 많이 보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이랑 4번은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도 있는데요. 사과가 4개가 같고 접시도 밑에 거부터 해볼게요. 같은 4개를 같은 3개에다가 이제 담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냥 정수를 이제 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4 더하기 0 더하기 0으로 보실 수도 있고, 3 더하기 1 더하기 0, 내지는 2, 2, 0, 2, 1, 1 이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0, 4, 0이랑 얘를 다르게 셀까요? 아니죠. 지금 접시가 같기 때문에 이건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4번 케이스는 4가지가 되는 거고, 자, 3번 케이스는 알고 보니 근데 사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그럼 똑같이 3개, 1개, 0개를 넣는데 사가 4개가 서로 다르면 혼자 떨어질 사가 1개를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4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뭐 1가지겠죠. 그 다음에 2개, 2개를 넣는데 서로 다른 사가 4개면 2개, 2개를 할 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2개를 짝지을 때 나랑 들어갈 사람 하나, 둘, 3가지 있겠죠. 그래서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인지를 더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그 분할과 분배를 해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사과가 4개가 전부 다 한 군데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4명을 한 팀으로 이렇게 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3명을 먼저 뽑고 사과 3개를 먼저 뽑고 남은 거 1개 중에 1개 하시면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개 2개니까 4C2 하고 2C2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얘는 왜 2팩으로 나누는지 아시죠? 이거 두 개 개수가 같은 게 2개니까 얘는 4C2, 2C1, 1C1 나누기 이거 2개가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걸 때 같은 걸 때를 잘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하나 또 조금 조심할 게 있는데요. 연필은 서로 같고요. 볼펜은 서로 달라요. 그거를 같은 종류의 필통에 넣어요. 저희로 따지면은 이제 접시가 이제 필통이 되는 건데 같은 종류고요. 근데 넣는 게 같은 종류도 있고 다른 종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 이제 경우를 좀 나눠야 되는데 볼펜이 개수가 적으니까 볼펜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볼펜은 서로 다른데요. 2개, 0개, 0개 넣을 때도 있고 1개, 1개, 0개 넣을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조심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 원래는 여기서 연필 5개를 구분하지 않죠. 근데 자, 이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필통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펜 1개, 펜 1개, 펜 0개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상황에서 같은 종류의 연필 5개를 넣어야 되는데요. 원래는 같은 종류의 필통, 같은 종류의 연필이면은 둘 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4번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펜이 서로 달라요. 펜이 서로 다른데 얘는 펜이 1번이고 얘는 펜이 2번이고 얘는 펜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필통이 구분이 돼요. 펜이 안 든 필통, 그리고 펜 1번이 든 필통, 펜 2번이 든 필통. 그럼 여기서 같은 종류의 뭐였지? 같은 종류의 연필 5개를 넣을 때 이 필통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먼저 넣고 연필을 필통에 넣으실 때는 필통이 서로 다르고 같은 종류의 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2번 상황이 되는 거겠죠. 같은 사과를 다른 접시에 넣는 거. 그래서 3H5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빈 필통 없으라고 했으니까 연필 여기 1개 미리 넣어주고 3H4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 상황도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같고 다른 거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의 활용 중에서 이거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A, B, C, D가 다 서로 달라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중복을 하면 안 되니까 1부터 9까지 중에 4개를 뽑는 거죠. 그럼 9C4로 계산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서로 다 중복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0부터 10까지 11개 종류가 있는데 중복될 수 있으니까 4개를 중복조합으로 뽑아서 작은 것부터 A, B, C, D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등호가 있는 거랑 없는 게 섞여 있을 때는 편하게 이 문제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H로 하신 다음에 등호인 거 이렇게 따로 빼줘도 되는데요.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편하냐면 이 숫자들 사이에 차를 새로운 문자로 두면은 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좀 풀만한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a와 0 사이의 차이를 a 프라임, 요거 두 개 a, b 사이를 차이를 b 프라임, 여기 차이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은 0과 a는 다르죠. 그럼 a 프라임은 0보다 크니까 1 이상이 되는 거고요. a, b는 같을 수도 있으니까 b 프라임은 0 이상, c 프라임은 지금 b, c가 다르니까 c 프라임은 적어도 1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d 프라임은 0 이상, 그리고 e 프라임은 1 이상이네요. 자, 그때 a 프라임부터 e 프라임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자, 0에서 출발해서 얘를 더하면 얘가 되죠. 거기다 얘를 더하면 얘가 되죠.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해서 이걸 쭉 다 더하면 1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0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1 이상인 애들은 그 e2 프라임을 e 프라임 더하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놓으시면은 e2 프라임은 0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한 개 주는 걸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a랑 c를 이제 또 바꿔주시면은 여기가 a2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2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더하기 e2 프라임 하고, 여기에 e 프라임 자리에 e2 프라임 더하기 1이 들어가는 거니까 1이 넘어가면서 하나 빠지겠죠. 그게 a, c, e 3개니까 7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5h7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수의 차를 새로 미지수로 놓는 게 되게 파워풀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Y를 인수로 갖지 않는 건데,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그 동류항의 개수를, 자, 그러니까 간단한 예시로 그냥 개념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많이 안 본 지가 오래되셨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동류항끼리 정리했을 때 항이 총 4가지 종류가 있죠. 그거는 A, B를 그러니까 얘는 A, A, B고 얘는 A, B, B가 되는 거고 얘는 B, B, B가 되는 거고 A, A, A가 되는데, 여기서 A, B 두 개를 중복 가능하게 3개를 뽑는 건데 A, B, A랑 B, A, A는 같은 걸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 조합으로 생각을 해서 EH3 해가지고 4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a제곱 b의 개수를 물으면은 그때는 3팩 나누기 세제곱이니까 3팩 나누기 a가 2개, b가 1개면 2팩 그리고 1팩으로 나누는 3C2가지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항의 종류 개수는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게 항이 2개일 때는 개수를 이항 정리로 계산할 수 있다 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항 분포 x가, 자,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이 질량 함수가 조금 이쁘지 않은 모양으로 주어졌을 때도 저희가 이항 분포가 된다는 걸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3C 아래다가 3분의 2의 r제곱, 그리고 3분의 1이 이제 더하면 1 되는 숫자죠. 3분의 1랑, 그리고 3 빼기 r제곱 하시면 여기 분자는 어차피 1이 될 거고 분모가 r제곱이랑 3 빼기 r제곱이 이제 곱해지면서 3의 세제곱인 27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딱 보고 이항 분포네 라는 거를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정규분포의 대칭성이랑 대소관계, 이건 제가 정규분포 영상을 찍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바로 이거 두 개의 평균이 바로 평균이 되겠다.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반띵한 게 평균이 되겠다. 이거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그 이렇게 대소관계를 줬을 때 우리가 평균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겠죠. 네, 그것도 영상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요 하면 글쎄요. 그런 건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냥 안 나온 다들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요. 자, 일단 이 x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는 192번 시행 한 번 할 때 확률이 4분의 1인 걸 이제 따르게 될 텐데 이거를 정규분포에 근사시키면 평균이 자 48이고 분산이 4분의 3 곱하시면 36. 그래서 이걸로 근사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요. 다들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분산의 공식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거 말고 애초에 그 표본 평균의 정의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x가 이렇게 될 때 표본 평균이 이제 2가 된다는 거는요. 지금 크기가 3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세 번 뽑았을 때 뭐 1, 2, 3 뽑으면 그때 평균이 몇이 되냐면 2가 되죠. 뭐 그런 식으로 3개를 뽑았을 때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묻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크기가 2짜리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 x가 1, 2, 3이 될 수 있는데 1인 거를 2번 뽑으면 평균이 1이고 1인 거, 2인 거 뽑으면 그 평균이 1.5고 그래서 평균이 이제 쭉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게 2가 될 확률을 구하면 이제 여기 3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x가 1인 거랑 3인 거 뽑아야 되니까 1인 거 뽑을 확률 2분의 1, 3인 거 뽑을 확률 6분의 1 곱하면 12분의 1이 2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는 거 2번 뽑는 거니까 확률이 9분의 1이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크기가 2인 거 할 때 이제 이거 확률이 이거 3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 무슨 뜻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크기가 3이었으니까 x 3개 뽑아서 평균이 2가 되려면 3, 2, 1 뽑거나 2, 2, 2 뽑는 확률을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네. SN에서 SN-1을 뺀 걸로 AN을 계산하는 거는 N이 이상일 때만 쓸 수 있고 1일 때는 성립하는지 꼭 따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차 방정식 내지는 4차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를 물으면 저희는 미분을 해가지고 x축 위치를 찾는 게 이제 익숙해서 고1 때 고1 때 했던 방법을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미분해서 숫자가 안 이쁘게 떨어질 때는 어떤 가능성도 있냐면요. 얘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조립제법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꾸고 이제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저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겠고요. 여기서 나온 근이 여기서 나온 x는 0이랑 겹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x는 0을 근으로 갖는다면 0을 대입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2t는 0이 나오죠. 근데 0이 근이면 안 되니까 t가 0이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도 고1 때 했었어요. 이거를 까먹었으면 네,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이제 더할 때 어떤 변형이 종종 쓰이냐면 이 앞에 있는 게 2차식일 때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확률 질량 함수를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가능한 거를 다 더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그마 윗끝 아래 끝을 안 써놨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하는 거는 이제 평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곱 같은 경우는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하셔가지고
값을 좀 계산할 수 있겠고요. x의 절대값 씌우거나 y, fx 통째로 절대값 씌웠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x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y는 fx라고 했을 때 이제 x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거는 뭐냐면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시면 0 이상에서는 fx를 그대로 그리시고 그 다음에 0 미만에서는 y축 대칭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y는 f 절대값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x 통째로 절대값 씌우는 거는 제일 자주 하는 거죠.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접올린다. 여기 대칭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y는 절대값 f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도 절대값 씌우고 f에도 절대값 씌운 건 어떻게 되냐면 x도 양수고 y도 양수일 때, 그러니까 1사분면일 때만 그린 다음에 얘를 x축에 대칭시키고 얘를 통째로 y축에 대칭시킨 거, 이게 이거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프의 모양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에서 몇 차인지 문제에서 말을 안 해주면은 항상 이제 차수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하면 이게 0이면 안 되겠네 해서 판별식을 떠올리는 건 좋은데 최고차항이 0이 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차 항계수가 문자로 있으면 항상 0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고민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몇 차인지 f가 뭐 3차처럼 생겼는데 3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적분을 했을 때 더 높은 차수가 더해지면서 f가 4차, 5차가 될 수도 있는지, 내지는 3차가 여기서 지워지면서 f가 2차가 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은 제일 편안하게 f가 그대로 3차가 될지, 이런 거를 다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자주 있냐면 자, 한번 보세요. g가 최고차 함계수 1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h는 fg를 오른쪽에선 더한 거, 왼쪽에선 곱한 걸로 줬고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미분 가능을 이제 따질 때 1좌우에서 함수값끼리 같다 라는 거하고 이제 도함수에다가 대입한 거 끼리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써먹을 조건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A, B, C 세 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했을 때 A, B, C가 정확하게 전부 다 안 찾아져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전부 다 각각이 안 찾아지는데 얘를 계산하다 보면은 숫자가 깔끔하게 문자가 이렇게 딱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조건을 다 활용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 확인했는데 안 찾아져요. 그러면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그냥 대입을 해보세요. 근데 깔끔하게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계산할 때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식의 모양이 그대로 놔두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식이 나왔다 치면은 2로 나누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계산할 땐 2로 나누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갔을 때 나중에 이 모양이 그대로 쓰는 게 더 이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면 생기는 센스인 것 같고요. 이거는 마지막 계산할 때 ABC를 다 몰라도 계산이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 구독해주시면 또 다음 컨텐츠를 만들 때 많이 힘이 됩니다.